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게임 그래픽을 위한 3D 그래픽 기초. 오늘은 3D Max의 에디트 스플라인 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은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에 지오메트리가 아닌 지오메트리 옆에 쉐이프 영역에서 스플라인. 이 스플라인은 뭐 탑뷰에서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2D 베이스이기 때문에 탑뷰에서도 그려도 되고 뭐 프론트에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그래요.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드느냐에 따라 탑뷰에서 그릴지 뭐 프론트에서 그릴지 레프트에서 그릴지 좀 생각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려놓고 모디파이에 가셔도 옵션이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그쵸? 렌더링 옵션 있고 인터폴레이션 옵션 있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렌더링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서클을 렌더링 하겠다, 이 모습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랬을 때 enable 렌더링을 했을 때 얘가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그리고 뷰포트에서 렌더링 되는 상태를 보기 위한 두 개를 체크할 수 있고요. 레이디얼 뭐 두께 값이라든지 사이드에서 이렇게 각을 줘서 각이 보이게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레탱글 뭐 사각형 형태로 해서 가로 세로의 넓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고요. 앵글 값은 뭐 정사각형일 때, 자 이렇게 정사각형일 때 앵글 값을 이렇게 45도나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형태, 단면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인터폴레이션은 자 스플라인으로 좀 바꿔볼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렌더링 옵션 좀 꼭 끄고, 여기 점과 점을 연결한 요 시그먼트가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인터폴레이션 있죠. 이 곡선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이 곡선을 형성하겠는가를 요 스택 값으로, 지금 보면 탑뷰에서 볼게요. 탑뷰에서 보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이 시그먼트가, 자 모서리를 보면 하나, 그죠?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져 있죠. 6단계에 거쳐서 이 곡선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스택 값을 뭐 4로 줄이면 모서리가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데이터 양은 확실히 적어질 수 있으나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 좀 각이 보인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택값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최종 뭐 만들어지는 이 오브젝트를 뭐 폴리 형태로 바꾼다 라고 했을 때 이 면의 개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스택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품질은 좋아지지만, 폴리로 이렇게 변경해 봤을 때 이렇게 점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렇게 점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게임 그래픽 리소스를 제작하기에는 이런 식의 뭐 스텝 값을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죠. 뭐 차후에 이제 좀 뭐 게임 모델링 관련해서 그 개념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 선 자체를 편집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디파이 넘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죠. 편집하는 툴이. 금방 얘기했던 뭐 가로 세로의 넓이라든지 인터폴레이션, 렌더링 옵션들만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상태로 편집을 하겠다. 뭐 두 가지 방법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spline을 해주시면 기존에 있던 박스 레탱글의 옵션이 없어지고 얘가 그냥 editable spline으로 합쳐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렌더링 옵션이 있고 인터폴레이션 있고 셀렉션 이런 게 생겼죠. 점과 시그먼트와 스플라인 요 세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자, 이 점은 여기 벌텍스 그냥 모서리에 있는 점. 자, 1번 선택하고 1 누르면은 단축키가 1번, 2번, 3번이에요. 순서대로 1번 벌텍스, 2번 시그먼트, 3번 스플라인인데 1번 누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1번을 누르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레탱글 001이라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거죠. 지금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데 차후에 이거를 뭐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든지 이 파일을 못 쓰게 되었다 그랬을 때 보통 처음 사용하시는 이제 초보분들이 이렇게 점을 선택한 상태로 점 선택 다 하고 점만 이렇게 선택을 다 해서 왜 점이 선택이 안 되지? 잠시만요. 갑자기 점이 선택이 안 돼서 다시. 자, 점을 다 선택해서 다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뷰포트 상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게 깨끗하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령어가 그대로 남아있죠. 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근데 뭔가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탑뷰 그리드 좀 켜고. 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택해보면 뭔가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레탱글 001의 editable spline이라는 명령어가 이렇게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말은 지울 때 내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스플라인으로 막 작업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다가 좀 잘못됐다. 근데 얘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지워버린 케이스죠. 여기도 찌꺼기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찌꺼기가 있겠죠.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고 자, 일단 리셋을 하고 레탱글 하나 만들고 컨버트 스플라인 해서 최상단 그러니까 셀렉션에서 이렇게 점이라든지 시그먼트 뭐 스플라인을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는 게 아니고 다 끄고 활성화가 다 꺼진 상태 그러니까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상태에서 여기서 딜리트를 하게 되면 찌꺼기 같은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들어가서 명령어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단에 그냥 점을 지운 거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좀 깨끗하게 지우겠다. 뭐 폴리도 마찬가지겠죠. 폴리 상태에서도 뭐 선택해서 그냥 지웠어요. 깨끗하게 지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셀렉션 에디테이블 폴리 또는 스플라인 명령어 안에 이런 셀렉션을 선택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 에디테이블 폴리 상태죠.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오브젝트 서클 001이라는 애를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를 해주셔야 얘가 찌꺼기 없이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 그 부분을 꼭 명심하고 삭제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리셋 해놓고 자, 다시 자, 서클을 하나 만들고 자, 얘를 편집하겠다. 모디파이에 가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마우스 우측 버튼이에요. 선택한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이 서클이라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Convert to Editable Spline 그러면 이렇게 이 점을 이 선을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간혹가다
이런 지오메트리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그려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컨버트 툴을 했는데 우리가 배웠던 에디트 테이블 스플라인이 안 보이죠? 그쵸? 요거는 지오메트리의 형태라서 그래요. 가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지오메트리 형태는 그냥 면으로 이루어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편집하는 도구인 컨버트 투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당연히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박스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컨버트 투 했는데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없다. 뭐 이런 질문은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서 꼭 명심하시고, 박스를 선택하면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이 나오지 않는다.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 또 하나 방법은 자, 서클을 하나 그려놓고, 자, 여기 모디파이 가서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에디트 E를 누르시면 되겠죠. E 누르시면 에디트 쪽으로 이렇게 쭉 가요. 여기 보면 에디트 스플라인 있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은 서클이 있고 그 위에 스택으로 에디트 스플라인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가 보이실 거예요. 얘의 장점은 서클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은 있긴 하지만 뭐 이걸 이렇게 막 편집해 놨다가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해 놨다가 서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 곡선이 아닌 틀어진 상태의 곡선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작업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필요에 의해서 남기긴 하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사용했던 Convert to Editable Spline으로 해서 뭐 서클을 없애고 그냥 Editable Spline 상태만 남겨둔 상태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스플라인 가보시면 여기 라인도 있고, 라인은 클릭 하면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어지죠.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레탱글 이런 거는 한 번씩 쭉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라인은 모디파이로 가보면 이렇게 그대로 그냥 에디테이블 스플라인 형태의 옵션들이 뭘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자, 탑뷰에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점 벌텍스 단축키는 1번. 이 모서리에 찍어 놓은 얘네들 이 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툴이죠. 자, 그리고 시그먼트는 점과 점을 연결한 요 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시그먼트. 스플라인은 시작점과 끝점까지를 스플라인,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점을 해보면 아까 클릭 드래그 한 상태랑 클릭해서 만든 상태가 직선, 곡선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쵸? 자, 직선 상태는 뭐 이렇게 조절자 없이 그냥 점 하나만 선택하는데, 곡선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해보면 이 곡선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베이지어, 얘 이름 베이지어예요. 이 베이지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베이지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지금은 양쪽이 같이 움직이지만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이렇게 한쪽만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Shift 클릭 상태예요. 떼고 그냥 해보면은 이거는 또 양쪽이 또 안 움직이죠. 그렇죠? 그럴 때는 셀렉션에 락핸드를 해주시면 락핸들 상태에서 얘를 올 체크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락핸들 상태에서 시그먼트 엔드, 요거보다는 서클 같은 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컨버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점 선택한 다음에 자, 다 선택해서 이렇게 락 핸들 상태에서 올과 이거 요거를 사용할 때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전체 대칭인 상태 얘를 지금은 크게 그게 없는데 다 선택했을 때 체크가 꺼져 있을 때는 자, 체크가 꺼져 있으면 요 하나만 이렇게 움직이죠. 다 선택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락 핸들을 일단 걸어 주시면은 요렇게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가 내가 움직이는 거랑 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대칭 형태의 그런 오브젝트를 생성해야 될 때,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 이건 일단은 넘어가고 자, 점의 속성을 이야기하다가 저 락 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일단 점의 속성 먼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는 직선,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곡선 형태.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점을 1, 2, 3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볼게요. 하나만 선택해도 돼요. 하나만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면 자, 여기 베이지어 코너,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 뭐 리셋 탄젠트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점의 속성을 선택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자, 코너는 직선, 스무스는 자, 세 개를 선택해서 스무스 해볼게요. 스무스로 바꿨어요. 얘는 이 점과 이 점, 이 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점, 이 점, 이 점의 위치에 따라 곡선 형태를 만들어주는 뭐 그런 형태죠. 스무스 해주면은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곡선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하나는 베이지어. 베이지어는 양쪽이 이렇게 같이 핸들이 양쪽 핸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는 베이지어가 없죠, 그쵸? 왜? 얘는 아까 그냥 스무스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지어가 나 있으려면 무조건 베이지어 또는 베이지어 코너를 선택을 하셔야 핸들이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자, 베이지어 코너 같은 경우는 여기 모서리가 이런 곡선 형태가 아니고 하나는 직선 형태이다 라고 했을 때 베이지어 코너를 사용해서 직선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좀 직선 형태에 받쳐주는 직선을 받쳐주는 볼텍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베이지어 코너로 바꾸고 자, 이쪽 이렇게 얘를 나 직선으로 하고 싶은데 직선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 점의 높이값 Z의 높이값과 이 점의 높이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정확하게 하고 싶다는 수치로 이렇게 넣어도 되겠지만 두 개를 선택하고 자, 스케일 해서 셀렉션 센터로 바꿔놓은 상태에서 얘를 Y축으로 한 축으로 Y축 갖다 놓고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은 지금 이 셀렉션 센터는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점과 이 점의 센터 값을 기준으로 스케일이 되면 그 스케일을 좁힌 상태니까 이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과 이 점이 이 센터 위치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선 형태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맞춰놓고 모서리에 있는 베이지어들 이 핸들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직선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여기가 이제 베이지어 코너 위치가 되겠죠. 이 점의 속성이. 얘는 뭐 베이지어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스무스로 사용해도 되고 편하게는 뭐 그냥 베이지어가 제일 편하겠죠. 형태를 만들면서 뭔가를 곡선을 유지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리고 이 점과 이 점도 맞췄으면 좋겠다. 아까 했던 스케일
상태에서 셀렉션 센터, 이 상태에서 X축을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일단은 자 직선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자 여기를 이 회전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알았죠? 회전으로. 지금 회전을 근데 Y나 X축 이렇게 회전하시면 안 돼요. 얘는 평면 상태이기 때문에 Z축에서 이렇게 지금 탑뷰를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프론트에서 또는 레프트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이렇게 회전했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아닌 이렇게 3차원 형태의 라인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뭐 잘못됐다, 잘못된 게 보인다 그러면 점을 이렇게 다 선택해서 셀렉션 센터에서 스케일로 셀렉션 센터로 바꿔주고 Z축을 일자로 이렇게 쭉 내려버리면 프론트에서 봤을 때 2D 평면 형태의 오브젝트로 정렬을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탑뷰로 다시 가서 무브로 뭐 핸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금 뭐 되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사실 어렵진 않아요. 하다 보면 적응이 금방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툴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새로운 개념의 뭐 그런 것들이라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게 쉽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한 번씩 테스트 삼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뭐 점의 속성들은 이렇게 쭉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리고 리셋 탄젠트,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는 이렇게 막 핸들이 이렇게 작아지고 얘는 뭐 넓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리셋 탄젠트 해주시면 얘랑 이 핸들의 이 길이 맞춰주면서 이 점, 이 점, 이 점의 위치에 따른 곡선을 이렇게 좀 더 계산, 다시 계산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리셋 탄젠트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수축 버튼 눌러서 제일 밑에 점의 속성하고는 다른 거죠. 점을 그냥 리셋해주는, 새롭게 그냥 다 이 계산을 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개 다 선택해서 뭐 리셋 탄젠트 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생성되었던 대로 계산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이 플러스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이렇게 이 피벗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일 수 있죠. 간혹 가다가 나 얘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 X축에. 그러면 얘는 Y축으로 움직이지가 않겠죠. 맞죠? 이렇게 안 움직여요.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핸들이 이 피봇을 벗어나게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피봇 있죠. 이 피봇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XY가 활성화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좀 되게 어렵죠. 그쵸?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X였나? 컨트롤 시프트 X, 컨트롤 알트 X. 자 예전 맥스 버전에서는 컨트롤 시프트 X가 예전에 이거를 굳혀주는 뭐 그런 기능이었는데 지금 좀 21에 오면서 이 단축키가 좀 바뀌었나봐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단축키가 안 먹으니까 얘를 뭐 이렇게 걸쳐 있었을 때 이럴 때는 뭐 F8번은 그대로는 F8번 상태에서 자 얘를 이렇게 빼놨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F8번을 점을 선택한 상태여야 돼요. F8번 눌러보면 지금 활성화되는
형태, 모습이 다르죠, 그쵸? 이렇게 F8번 한번 눌렀을 때 지금 X축이 되어 있고, 여기를 움직여 보면 자, 여기는 X축만 위로는 안 올라가죠, 그쵸? 다시 한번 F8번 눌러보면 지금은 X랑 Y가 활성화된 상태,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걸쳐 있었을 때는 이 핸들을 좀 밖으로, 이 기즈모 밖으로, 그러니까 피벗 밖으로 이렇게 좀 빼놓은 다음에 F8번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좀 더 편집이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시고, 뭐 그 정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쭉 편집하실 때는 크게 뭐 그게 없을 테니까. 자, 이제 조금만 넘어가서 아까 여기 셀렉션 부분에서 했었던 명령어들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의 속성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쵸? 얘는 지금 베이지어 상태, 스무스 상태는 아니죠, 그쵸? 베이지어 상태고, 탑뷰에서 보면서 자, 락 핸들 사용하게 되면 자, Shift, 자, Alik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 자, 다 선택하고 락 핸들을 클릭, 자, 무브로 락 핸들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베이지어 코너로 바뀐다 그랬죠. 이런 형태. 올은 Shift 누른 상태에서 해도 양쪽이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어라이크는 한쪽만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한쪽만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어라이크와 올의 차이가 되겠죠. 그렇죠? 올은 양쪽 핸들이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어라이크는 한쪽만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 차이가 있고요. 베이지어 코너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hift를 누르고 한쪽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베이지어 코너 상태가 된 거죠. 얘는 해보면 이렇게 베이지어 코너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에어리어 셀렉션 체크를 하면 이게 뭐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 지금 선택해 보면 이렇게 수치가 높으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쵸? 움직여 보면 똑같이 움직이고, 이 수치에 따라서 주변 것들을 똑같이 락핸드를 걸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그먼트 핸드는 시그먼트가 자, 점이 시작한 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데 시그먼트를 선택해 보면 자, 점 선택한 상태에서 체크 켜고 시그먼트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이 시그먼트의 엔드는 여기다. 다시 한번 시그먼트를 클릭해 보면 여기 뭐, 뭐 이런 식으로 시그먼트를 선택했을 때 엔드점을 선택해주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점이 좀 겹쳐 있는 곳들 이렇게 뭐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저희를 조금만 점을 한번 겹쳐 볼게요. 어태치 멀티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점을 겹칠 수 있게 뭐 퓨즈 같은 걸로 이렇게 보면 자, 어떤 점이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를 잘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쵸?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선택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니까 그때 시그먼트 엔드가 잡혀있다 락에 시그먼트 엔드가 잡혀있다면 이 시그먼트를 선택해보면 엔드점이 지금 이 시그먼트에 잡혀있는 엔드점을 선택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아까처럼 이렇게 일일이 클릭을 다 해봐서 어떤 부분이 뭐 엔드점인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기능이죠. 기능을 알면 편한데 또 모르면은 또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좀 일일이 많이 좀 설명을 하는 편이고요. 이런 기능들이 좀 디테일하게 알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본인이 이제 모델링을 하다가 어떠한 문제에 이제 봉착을 했을 때 그 문제를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음, 그 막히면은 이런 기능들이나 이런 개념들을 몰랐을 때는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좀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일일이 세세하게 이 기능들로 좀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좀 알아놓으면 추후에 좀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택과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쭉 대략적인 뭐 설명은 드렸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한번 테스트라기보다는 한번 써봐야 되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뭐 탑뷰에서 어,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요 라인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이 되게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이 라인을 컨트롤함에 있어서. 그래서 뭐 구글이라든지 그런 검색 엔진에서 뭐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구글에서 뭐 나비 같은 나비 이미지 나비를 선으로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이런 복잡한 것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고 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로 해볼게. 자, 이미지가 좀 큰 이미지가 필요하니까 도구에서 크기를 큰으로 바꿔서 자,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런 걸로 할게요. 자, 1024 사이즈는 뭐 그렇고 얘를 이미지를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세이브를 해놓고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그쵸? 탑뷰에다가 또는 프론트에다가 얘를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면 되겠다, 그쵸? 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뷰에서 자, 탑뷰를 활성화해 놓고 뷰포트 백그라운드 컨피규어 뷰포트 백그라운드 단축키는 Alt B 자, 단축키는 Alt B 이렇게 해서 파일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즈 파일 선택하고 뭐 매치 비트맵 에스펙트는 뷰를 얘기하는 거죠. 비트맵으로 가져와야 그 비트맵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맵으로 좀 선택을 해주고 여기서 파일을 찾아서 아까 바탕화면에 저장했었죠, 그쵸? 바탕화면에서 얘를 가지고 오고 오케이 눌러주시면은 왜 퍼스펙티브로 들어갔지? 이 퍼스펙티브에서는 뭐 굳이 우리가 작업을 하기가 애매해지니까 얘는 말고 탑뷰에서 다시 Alt B 해서 유즈 파일 매치 비트맵 이 뷰 포트를 선택하는 곳이 있었을 텐데 자, 바탕화면에서 오케이 한 다음에 애플 액티브 뷰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뭐 그런 거죠. 오케이 하고 자, 비율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림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오는 거죠. 이거를 안 맞추고 그냥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리셋하고 자 여기서 Alt B 뷰포트 백그라운드 컨피규어 뷰포트 백그라운드에서 자, 이 비율을 유즈 파일 뷰포트 또는 그냥 그대로 렌더링 아웃풋은 뭐냐면 F10번 눌렀을 때 여기서 나오는 렌더링 아웃풋 요거죠. 1280720으로 이렇게 비율을 정하겠다
이미지의 크기를 뭐 상관없이 그냥 12802, 720으로 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상태로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Alt B 해서 이렇게 안 나와. 뷰 뷰포트 백그라운드 유즈 파일 비트맵 바탕 화면에 얘를 얘 사이즈는 1024, 1024였죠.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애플 액티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진 상태, 이미지가 이제 늘어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비율을 잘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